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임 V 2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경기 리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뷰를 앞서 좀 더 다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리뷰를 하던 방식은 지금 화면에 잠깐 띄워놓은 것처럼 전체 스코어 결과 한번 말씀드리고, 또 세트별로 양 팀이 뭐 잘 된 점, 잘 안 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막 쏟아지는 그런 배구 기사에서 보기 힘든 좀 그런 것들 위주로 구성을 좀 해왔었습니다. 굳이 기사가 아닌, 네이버가 아닌 제 유튜브까지 찾아와가지고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천편일률적인 배구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 말고 좀 다른 걸 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제가 처음 이런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뭐 경기 분석이나 그 리뷰보다 뭐 이런 거를 하기에는 저도 정말 의욕이 너무 없어질 정도로 정말 해괴한 그런 경기가 나왔어요. 또 이 경기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드러난 그 V리그 병폐에 대해서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에 뭐 세트별 리뷰는 오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리뷰 포기입니다. 오늘 경기만큼은. 자, 오늘 KB손해보험 케이타 선수 점유율이 69.17%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규리그 기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자, 오늘 경기 후반부에 자막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 경기 최다 득점이 가빈 슈미트 58득점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경기를 제가 찾아봤더니 가빈 선수 점유율이 67%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케이타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점유율만큼은. 물론 공격 횟수만 따지면은 그때 가빈 슈미트 공격 횟수가 훨씬 많아요. 오늘 케이타 공격 횟수가 85회인가? 83회인가? 그쯤 되겠는데 당시 가빈 슈미트 공격 횟수는 10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역대 공격 횟수 기록을 따져봐도 케이타의 오늘 공격 횟수는 역대 한 11위 기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점유율에 있어서만큼은 오늘이 V리그 15년 역사상 최고였다는 거죠. 상대 선수였던 바르텍 선수도 57%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고, 몰빵 같지도 않아요. 57%는 좀 뭐 몰빵이면 뭐 다 같은 몰빵 배구지, 뭐 착한 몰빵 나쁜 몰빵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결코 아니고, 프로라면은 일단 승부에서는 이기고 봐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배구가 앞으로도 겨울 스포츠로 경쟁력을 갖추면서 존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생겼어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요. 뭐 새삼스럽게 옛날에 뭐 가빈 슈미트라든가 뭐 레오라든가 한참 전에 뭐 레안드로 다 실바 같이 뭐 더한 선수들도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케이타한테만 그러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뭐 그 선수들은 뭐 괜찮다, 지금 뭐 KB의 케이타만 문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삼성화재 팬도 아니고 KB 팬도 아니지만은 앞서 등장했던 그런 진짜 괴물딱지 같은 외국인 선수들 몰빵도 분명 문제가 많았던 거 맞아요. 프로는 이기는 게 최우선인 것도 맞습니다. 룰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했으면은 뭐 6명이서 나란히 점유율을 나눠 갔든지 한 명이 100%를 다 때리든지 뭐 이기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프로가 단순히 승리와 성적만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존속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는 팬들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형태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배구는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남자 배구의 인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시청률도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 보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뭐 몰빵해가지고 배구 인기 떨어졌을 것 같았으면 뭐 진작 망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자는 거예요. 옛날로 한번 시계를 돌려볼게요.
농구대잔치 시절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드라마 마지막 승부 시절. 제가 좀 그때 재밌게 본 그런 나이예요. 그분들 그런 시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사실 겨울 스포츠 하면 농구였어요. 배구도 물론 슈퍼리그로 인기몰이 많이 했었고 뭐 지방 투어 할 때마다 그 지방에 진짜 그 시설 열악한 체육관 막 꽉꽉 들어찼지만은 농구 절대 못 따라잡았습니다. 경기력이요? 수준? 농구나 배구나 공통적으로 지금보다 수준으로 따져서는 말도 못하게 낮았어요. 외국인 선수는 뭐 당연히 없었고요. 그런데도 그때 스포츠가 인기가 있었던 건요, 뭐 지금보다 뭐 즐길 게 없었고 놀거리 문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활약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우리 형이고 동생이고 오빠였고 내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스포츠가 리그 자체가 우리 거였던 거죠. 근데 뭐 가빈, 레오, 뭐 시몬, 지금 뭐 케이타, 뭐 다우디, 뭐 바르텍, 지난 시즌 뭐 지지난 시즌 뭐 타이스, 몰빵이라면 진짜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 뭐 아가메즈, 이런 선수들 인기가 있었나요? 배구 즐겨보시는 분 아니면 기억도 못해요. 또 그렇게 가빈, 레오 이런 선수들 앞세워가지고 리그를 씹어먹고 왕조를 만들었던 삼성화재가 V리그 인기팀인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인기팀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V리그 15년 역사 동안 다른 팀들 우승 횟수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우승한 팀이 삼성화재예요. 그런데 인기는 안 좋아요. 거의 바닥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팀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가 몰빵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삼성화재가 했던 배구는 우리 아들, 우리 형, 우리 동생, 우리 오빠 그런 사람들이 한 배구가 아니었다고. 왜 동네 학교 운동장에서 막 애들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목숨 걸면서 축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막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니들 재밌게 생겼는데 나 좀 같이 하자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혼자서 막 한 너댓 골씩 넣고 막 게임 터트리고 혼자 세리머니하고 난리 쳐봐요. 그 애들이 거기서 우와 우리 여기서 맨날 저 사람이랑 축구하자 뭐 이러겠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러다가 다시는 안 하지. 그래서 삼성화재가 리그를 호령하고 압도하는 팀이 되었음에도 인기는 시원찮았던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팀들이 이런저런 형식으로 무늬만 살짝 바꿔가지고 대부분 다 따라 합니다. 그 절정이 오늘 KB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아가메즈 같은 선수도 엄청나게 때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그 공격 횟수 오늘 케이타가 정규리그 기준으로 11위밖에 안 됩니다. 그 11위 안에 대부분 다 삼성화재 출신 선수들인데 한 명 아닌 선수가 딱 있거든요. 그게 아가메즈예요. 뭐 어쨌든 그 절정이 오늘 KB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나름 프로 감독 첫 해고 대학 무대에서 자기 제자들로 한때 막 해설로 나오면서 스피드 배구 그렇게 막 부르짖던 그런 이상열 감독이 이런 배구를 만들어낸 거죠.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뭐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지 모른다 뭐 이런 걸까요? 저는 그 이상열 감독한테 기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은 그런 KB 손해보험을 이끌면서 리그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오길 바랐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선한 충격이 아니라 신치용 충격이에요. 신치용표 충격. 그냥 몰빵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고 외국인이 다 해먹는 그런 배구의 끝판왕을 다시 보여준 겁니다. 이대로는 안 그래도 내리막 타고 있는 남자 배구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이거에 다 뭐 원인이 이상열 감독한테 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른 팀 감독들도 일정 부분 다 여기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몰빵 배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외국인이 다 해먹는 거라는 거예요. 비겁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상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늦은 나이에 프로팀 감독이 되어가지고 자기보다 한참 후배들도 막 다 우승 경력 있고 막 이런데 누구보다도 더 프로에서 성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명함이 그 욕망이 강할 거라는 거는 저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V리그 남자부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궁극에는 아무도 관심 없는 코트에 딱 그들만의 리그만 펼쳐지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저는 팬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수준 높은 외국인이 나타나서 리그를 초토화시키는 게 정말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는 것 때문에 눈이 호강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배구는요 25점이 나야 끝나는 스포츠예요. 농구는, 야구는, 축구는 상대방보다 1점만 더 많으면 이겨요. 근데 배구는 아니에요. 25점을 먼저 상대팀보다 2점 차이 이상으로 달성하는 팀이 이기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 25점은 외국인이 몽땅 공격을 다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 점수지만요, 다른 국내 선수들이 낼 수도 있는 거고 범실로도 날 수도 있는 점수예요. 즉 외국인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 선수들이 바닥을 치고 수준 떨어지는 모습이 그 뒤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고스란히.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케이타가 69.17%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동안 차세대 국대 주전 세터라는 황태기는 그냥 케이타한테 예쁘장하게 공 올리는 역할밖에 없었어요. 누구 한 명이 잘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그 한 명이 압도적으로 잘했던 만큼 부족한 면이 남아요. 그런 스포츠가 배구예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럴 바에 차라리 자유계약으로 다시 회귀를 해가지고 진짜 월드클래스 선수들 구형이나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팬들도 계십니다. 뭐 기왕이면 같은 몰빵이더라도 명품 몰빵 보자는 거죠. 저는 여기에는 당연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 프로팀들도 동의 안 할 거예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 트라이아웃 선수들 연봉이 한 30에서 35만 달러 정도인데 이 정도만 써도 충분히 리그 씹어먹고 탈탈 털어버리는 외국인 뽑고도 남아요. 그런데 뭐하러 100만 불 막 그 이상 써가면서 외국인 데려오겠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 당장 보기에는 뭐 지금 있는 외국인 선수보다는 진짜 비싼 돈 받고 데려온, 비싼 돈 주고 데려온 외국인 선수 보는 맛이, 그 보는 맛은 있겠죠. 재미는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점점 각 팀 외국인 선수들만 부각되는 스포츠가 그게 오래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 한국 남자 배구 파이가 커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요, 외국인 제도가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준 높은 배구요? 지금도 얼마든지 수준 높은 배구 보려면 인터넷으로 유료로 결제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황소개구리 한 마리하고 청개구리 6마리가 하는 배구가 수준이 높으면 뭐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걸 수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르브론 제임스가 KBL 와가지고 혼자 다 씹어먹고 다니면 그게 수준 높은 농구가 되나요? 아니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방송까지 직접 찾아와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남자 배구가 인기를 꾸준히 누리면서 겨울철 인기 스포츠로 존속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기 리뷰는요, 진짜 뭐 할 게 없어요. 외국인이 뭐 다 했어요. 1세트 때 이제 양팀 외국인 선수들이 몸이 좀 덜 풀렸는지 많이 헤맸죠. 그런데 이제 2세트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대팀을 씹어먹기 시작했고요. 오늘 좀 제가 KB 손해보험에서 특이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제가 KB 손해보험 경기 할 때마다 비판했던, 막 씹었던 김동민 선수, 이 선수를 3세트부터 빼고요, 여민수 선수를 스타팅으로 기용을 합니다. 뭐 공교롭게도 2세트까지 안 좋았던 KB가 3세트부터 반등에 성공하면서 결국 리버스 수입에 성공을 하죠. 그런데 정작 2세트에서는 김동민 리시브 굉장히 좋았고요. 여민수는 뭐 대학에서 리시브도 거의 안 받던 선수인데 왜 바꾸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3세트에 여민수가 별로 한 게 없어요. 자, 또 삼성이 끝낼 수 있었던 찬스가 분명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바르텍이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점점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마다 팀의 주축 역할을 해줘야 되는 황경민 선수가 너무 못했어요, 진짜. 특히 뭐 5세트 때는 좀 안타까운 사건도 좀 있었어요. 리시브 서로 받겠다고 달려들다가 리베로 박지훈 선수하고 충돌이 좀 있었고, 이때 팔꿈치에 좀 무리가 와가지고 결국 김우진 선수로 교체됐잖아요. 그런데 원래 최근에 또 팔꿈치가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선수층이 얇은 삼성화재에 리시브가 되는 레프트라고 해봤자 황경민 하나라서 바꿔줄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준용 선수가 리베로 유니폼 입고 잠깐 나왔던 게 아주 이색적이었어요. 뭐 이지석 선수가 그만큼 리베로로서는 함량이 미달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또 이 선수를 1라운드에 뽑은 신진식 감독을 언급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 이지석 선수가 충분히 받았어야 할 만한 공도 못 받아가지고 실점이 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KB는 진짜 점유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5세트에는요 박진우 선수 속공 하나 빼고는 전부 케이타한테 집중됐어요. 90%가 넘는 점유율이 나온 거죠. 세트 점유율이. 뭐 이거 못 막은 삼성이 더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못 막은 탓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언급을 했듯 동네 학교 운동장에서 꼬마들이 축구하는데 선수 출신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해트트릭 하면은 그게 못 막은 꼬마들 잘못입니까? 그거하고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동네 축구에서 애들 노는 판에 어른들이 끼지 않듯이 하드웨어로 먹고 사는 스포츠에서 제일 하드웨어로 딸리는 나라 리그에 하드웨어 최강 유전자 선수가 들어와서 생태계 파괴하면 그게 파괴당하는 생태계 탓은 아니잖아요. 아마 오늘 같은 경기가 정말 막 점유율이 막 60%를 넘어가고 이런 경기가 막 자주 양산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막판에 분명 그리고 4세트 한 중반부터는 삼성이 자멸한 감도 분명히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범실도 있었고 블로킹도 제대로 따라가주지 못했어요. 본인들도 좀 질렸던 것 같아요. 잘 안 풀리면서 스스로 좀 불안감에 좀 휩싸였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3세트에 못 끝내면 4세트 가는 거 아니야? 4세트에 못 가면 풀셋 가가지고 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반면에 KB는 연승행진 달리면서 오히려 더 조금만 한 포인트만 잘 놔도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겠는데,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이번 세트만 잡으면 우리가 풀셋 가서 이길 수 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런 경기가 정말 계속 나오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 끝을 한번 보고는 싶어요. 이런 배구가 어디까지 갈지. 그런 거는 개인적인 제 호기심이고요. 일단 4세트를 마친 상태에서 흐름 자체는 저는 KB가 확실히 가져갔다고 좀 느꼈던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 그 한국전력하고 현대캐피탈 경기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트를 누가 가져갔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경기의 총 득점으로만 따져봤을 때 총 득점을 적게 한 팀이 그 경기를 이긴 케이스는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보통 풀세트까지 가는 경기를 보면은 4세트까지의 득점 마진을 계산해 보면 대충 5세트 때 어떤 팀이 좀 더 우위에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좀 서요. 물론 예외도 있죠. 예외가 지난 한국전력과 현대캐피탈의 토요일 경기였어요. 근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4세트까지 해가지고 KB손해보험이 득점 마진에서 한 3점 정도 앞서고 있었어요. 분위기도 후반부에 세트를 가져오면서 분명히 흐름을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게 뭐 5세트 초반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보여지죠. 자, 이거는 제가 풀세트 가는 경기만 따로 좀 기록을 추출을 해가지고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거를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기록이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비타민 V였고요. 27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